오늘은 혼자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이테크 하이브리드 차량은 아니지만 오늘 이 차를 이제 이테크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느낌으로 한번 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을 테지만 이 차에 대한 가솔린에 대한 엔진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 차량은 이제 1600cc 배기량이죠. 뭐 힘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기름이 이게 좀 소모가 더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력수나 언덕을 치고 올라가는 힘은 아무래도 이 차가 더 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있죠. 단지 그 연비만은 좋은 거를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제 이테크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는 게 맞긴 한데 그 출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을 고려하면서 생각을 한다라면 고차에 대한 느낌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차량에 대한 이테크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는데 오늘은 뭐 비도 오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이제 주행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이 언덕을 오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다소 힘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많이 먹게 됩니다. 대략 이제 한 600km 가까이 타는 것 같습니다. 차를 주행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2000km를 넘게 이제 8월 25일 XM3를 뽑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아주 무리한 운행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8월 달 이후에 이제 2000km가 좀 넘게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연비도 이제 그 차량의 모든 기관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연비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000km 이상은 타주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현대차들도 그렇죠. 한 10,000km 정도까지는 타줘야 그 이후에 이제 그 차량에 대한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금 이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인데 길이 그렇게 썩 순탄한 평탄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덜그덕거리고 제가 이제 카메라 거치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차량에 그 장착된 이 카메라 거치대 헤드레스트 거치대가 상당히 좀 고정이 안 된 것보담도 그 소음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요 거치대 자체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대로 쓰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다른 데 쓰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여유가 생겼으면은 그때 가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쪽 그 외곽 쪽으로 이제 기름값이 지금 현재 1600한 30원대 가격입니다. 근데 그 좀 약간 다소 차이가 나는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넣는 기름하고 약간 그 시내 안쪽에서 넣는 기름하고의 기름의 질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연비적인 측면은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격적인 측면을 생각만 하고서 덜컥덜컥 기름을 넣게 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직영 주유소에 가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기름 넣는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무조건 싸다고 그렇게 요즘은 이렇게 기름을 넣지는 않고요. 그 적절한 좀 홍보가 된 주유소 그런 쪽의 주유소들을 방문해서 이제 기름을 넣게 됩니다. 뭐 개인적인 느낌이긴 한데 약간의 이제 연비 차이가 생기는 건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한번 틀어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싼 주유소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싼 주유소를 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유하는 것도 약간의 검증이 있지 않나 하는 싶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체가 됐다가 올라서면서
되도록이면 3000rpm 이상을 땡겨주면서 차를 운행을 안 하려고 보니까 이 차가 충분히 치고 올라가는 힘은 있는데 연비 주행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3000rpm이 올라가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언덕을 좀 스르르 미끄러지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뒷차들이 굉장히 갑갑해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우측으로 많이 비켜주고 빨리 가고자 하는 차들한테는 이제 되도록이면 양보를 해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앞서간다 그래서 뭐 크게 나아지는 부분도 없고, 특히 이런 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외길이죠. 외길이기 때문에 자칫 뭐 추월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런 길에서는 이제 까딱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도로고, 비가 올 때도 이제 위험할 수 있겠죠. 도로가 차라리 넓으면 큰 상관이 없는데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이 길은 분명히 빙판길로 될 거라는 이제 가능성도 염두를 두고 이제 주행을 하는 거죠. 많이 덜그덕거리죠, 차가. 많이 덜그는데 차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카메라 거치대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카메라 거치대.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사를 조이는 거는 분명히 많이 조였는데도 계속 이런 소리가 나네요. 카메라의 문제인지 뭐 그것까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뭐 더 이상 조인다고 더 조여지지도 않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추후 많이 개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광주 시내는 아니고 이제 광주 약간 외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보는데 비가 와서 이제 바닥이 많이 촉촉하죠. 촉촉해서 이게 지금 타이어는 새 타이어니까 뭐 미끄러지는 건 없는데 약간 살짝 브레이크를 밟을 때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그런 느낌이 옵니다. 지금 여기는 신호등이 전멸등입니다. 전멸등인데 이제 앞차들은 저게 신호가 걸린 걸로 알고 정차하고 바로 출발을 하죠. 근데 저렇게 사거리에서는 원칙적으로 한번 정차를 해주고 흐름을 보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긴 한 운전입니다. 그렇게 운전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물론 이제 진입을 먼저 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리고 충분히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양보를 해주는 게 제일 맞는 운전이라고 봅니다. 욕심부려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사고가 나니까 내가 손해본다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운전을 함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는 지금 3번 국도로 이제 들어서는 과정이고요. 합류되는 지점이죠.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보통 운전을 할 때도 이런 합류되는 도로에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몇 차를 건너뛰어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비켜주지 않으면 그 차들을 다 양보하고 보내는 게 제일 좋은 운전 습관입니다. 완전히 이제 차가 빠지는 거를 보고 그 흐름을 타면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뭐든지 무리하면 사고가 나는 거니까 욕심내지 말고 운전을 해주면은 뒤에서 답답해하면 그 차 비켜주게 되고, 1차선으로 함부로 들어서서 내가 빨리 가고자 하지 않으면은 우측 사선으로 이제 주행을 해준다 생각을 하면서 주행을 해주면은 큰 느낌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렇게 운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앞에 포크레인이나 저속으로 가는 차들 때문에 이제 추월을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들을 빼고는 일반적인 가솔린 차량이 앞에 가거나 이제 그럴 경우는 흐름이 그렇게 끊기는 맥이 없으니까 굳이 뭐 1차선을 들어가서 앞서서 추월하려고 할 필요성까지는 크게 못 느낍니다. 그냥 2차선으로 이제 주행을 해주면서 그 차선을 따라서 원활한 흐름대로 이제 물결처럼 이어나가는 운전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물결을 흐름을 또 너무 떨어뜨려도 안 되죠. 얘도 평균적으로 한 80이다 그러면 80에 맞게끔 이제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여보세요?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흐름을 끊지 않고 운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빗길에서는 항시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운전 습관이기도 합니다. 빗길에서는 지금 비는 그렇게 썩 많이 오는 비는 아니지만
이런 길들이 풀악셀을 밟고 풀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반드시 미끄러집니다. 반드시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런 빙판길이 아니더라도 빗길이라고 쉽게 봤다가는 크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항상 이런 길은 밟을 거,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거를 가정하에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운행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미끄러져 버리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이제 그 미끄러지게 되면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2차 사고로 이어지니까 애시당초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고 운전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길을 무서워해야지 두려움 없이 그 초행길은 더더욱 그럴 테지만 내가 길을 아는 길이라 그래서 또 함부로 악셀 페달을 밟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염두에 두면은 반드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아스콘들이 이제 많이 파여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널커덩에서 사고 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주행을 하면서도 그런 길들도 주의를 해가면서 이제 피해가면서 운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도로에 뭐가 떨어졌는데 상황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밟고 지나가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설프게 피하다가 사고 나는 거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방법이 오히려 큰 사고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고속 주행을 하면서 너무 과속을 안 하게 된다라는 가정을 한다라면은 그런 것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생긴다. 운동신경으로 봤을 때 너무 과속으로 달리다 보면은 그 낙석이 떨어지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전자가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난다라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운전에 대한 그런 거를 굉장히 조심하고 어떻게 운전해야겠다라는 대처 방법도 생기니까 흐름만 너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흐름만 너무 맥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흐름에 자신이 없으면은 항상 1차선에 들어서지 말고 우측 차선 편도 2차선이면 2차선으로 주행을 하면서 그 뒷차가 너무 빵빵거리면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 자존심 너무 걸지 말고 빨리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고 넘어가는데 또 고집 부리고 안 비켜주고 뭐 이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라면은 빨리 양해를 해주고 비켜주건 또 비켜줘야 뒷차들도 또 성격이 급하면 또 비켜줘야 되니까 그렇게 운전을 하시면은 절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고 나는 경우가 안 생기니까 일단은 도로에서는 자존심을 좀 버리면서 운전하는 게 제일 좋은 운전 습관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 도로에서 자존심 싸운다고 경쟁하듯이 운전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휘말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차에게 반드시 양보를 해주십시오. 양보해 주시고 그 차를 먼저 보내게끔 하고 그렇게 리드해 주는 것도 괜찮은 운전 습관이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 큰 사고 나서 다치고 차 망가지면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몸 상하는 거 둘째치 그래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좀 접을 수 있으니까 운전에 대해서 항상 성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는 게 제일 좋은 운전 습관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주저리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